네, 조성호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달려볼게요.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갑니다. 네. 어제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축소했지만 코스닥은 또 약세였고 코스피는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더라고요. 네. 어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드디어 이제 베일을 벗었죠. 엔비디아의 실적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까지는 또 이제 그런 관망세가 역시 짙게 드리워진 하루였는데요. 일단은 바이오가 유독 약진했던 거 눈에 띄죠. 요즘 바이오 쪽은 이슈가 넘칩니다. 삼바가 100만 원 돌파했고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했고 어제는 또 유한양행이 뒤늦게 이제 시동을 걸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그 2차 전지가 조금 숨고르게 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어제 좀 전야 구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테마군들은 활발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키트나 원전, 엔터 쪽 이런 네. 쪽이 좀 테마군에서 활발했고 좀 덩치 큰 쪽에서는 조선자동차가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약한 섹터로 본다면 이제 밸류업, 게임, 신재생, 로봇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약세 흐름이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관망세가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에 일단 반영이 됐고 이제 베일을 벗은 오늘 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가 좀 힘을 내주면서 끝이 났는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까가 정말 모두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고요. 네. 근데 그 입맛에 맞지 못했다라는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도 또 나와주면서 네.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8%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 국내 반도체주 한번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묘하죠. 사실 어제 제가 말미에도 엔비디아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관건이었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해석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죠. 일단 화면을 보면서 반도체 쪽을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위에는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2700 전후에서 횡보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전기전자 쪽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힘을 못 쓰는데 지수가 버틴다는 건 바이오나 2차 전지가 그만큼 또 해줬다는 계산이 또 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관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일단 코스피가 이번 달에 지금 2.9% 하락했고 전기전자가 5.7%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표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번 달 현재 지금 9% 가까이 하락했죠. SK하이닉스도 거의 8%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갑자기 반도체 쪽에서 좀 상승 반전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는 급등 반전하기도 했고 이걸 두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미리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네. 어제 장중에 이슈가 하나 전해졌던 게 마이크론에서 HBM3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패키징 업체 하나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와는 무관한 이슈였어요. 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전야 후광으로 돌린다는 것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차하면은 이제 대기 매수세죠. 여차하면 난 사겠다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이 좀 잘만 풀린다면 난 사겠다 쪽이 어제 미리 이제 맛배기로 반영이 됐는데 근데 간밤에 엔비디아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 좀 정반대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볼게요. 어제 반도체가 전야 구강 해도 외국인은 안 샀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8, 9%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번 달 현재 보면은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3% 정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시간에서 이만큼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계산상으로 지금 8월 현재 지금 이제 보합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의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는 주가의 괴리가 지금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반도체 쪽 들고 계시는 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서 다 네. 엔비디아 유유 하시면서 예. 엄청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투자자들의 마음을. 물론 저는 엔비디아가 없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이제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을 좀 해놓은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설적으로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그렇게 좀 난리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우리 반도체 쪽은 의외로 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뭐 올라간다 이런 계산은 안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간판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HBM3의 간판이 이제 내려가는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또 새로운 간판이 올라오는 것이냐. 사실 이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자사주 500억 달러 매입까지 하고 네. 온갖 좀 좋은 것들은 가득한데 주가가 이랬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AI 반도체 쪽 이쪽에서 이제 HBM3 논리가 이제 서서히 좀 약화되는 쪽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지각 변동이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오늘 시장 흐름이 참 궁금해지는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자로 예.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의 동향이 어떠냐면 어쨌건 많이 오른 쪽에서는 지금 조정 압력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 오른 쪽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시세가 나려는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그 방대한 섹터입니다. 네. 반도체를 특정한 섹터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게 그동안의 반도체 논리는 HBM3 엔비디아의 논리였고 사실 그쪽 연관된 종목들만 갔어요, 사실은. 그 중심엔 하이닉스가 그렇죠. 있었고요. 뭐 전공정이니 기판이니 꿈쩍도 안 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죠? 뭐 그랬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도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향 HBM3 쪽이 지금 조정 압력이 계속 거세진다면 시장 전체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듯이 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쪽에서 이제 좀 반격이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오늘 그게 완전 포인트예요. 저는 오늘 뭐 하이닉스가 뭐 얼마나 버티는지 네네. 한미반도체가 버티는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하진 않고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8월 현재는 반도체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못난이 대결을 했었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진영이든 HBM3 진영이든 서로 그냥 뭐 누가 못났나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뭐 델이나 HP나 이런 쪽은 사실 덜 빠졌거든요. 오히려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기반 종목은 좀 덜 빠진 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 대표적인 양진혁의 이 세 종목이 물론 오늘 하방 압력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 중에 뭐 뚫고 올라오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뭔가 이제 뭐 덜 빠진다든지 아니면 수급상의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이를테면은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쪽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뭐 정작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쪽은 하락을 할지언정 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 전 사실 이런 쪽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루가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 정말 이건 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물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야 될 현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반도체 진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변곡점이 발생하는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있고 왜 그래야지만 이제 여기서 또 맛있는 메뉴를 또 갖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가 다 빠진다라고 좀 보기에는 그 맞지 않는다라는 네. 관점으로 풀어주신 거고 그 안에서도 수급이 유입되는 쪽 그리고 소외된 쪽에서 올라오는 쪽을 주목하자. 저희가 차차 그 흐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온디바이스 AI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밸류업 이야기 해볼까요? 네. 밸류업이 이제 상반기에 정말 잘 갔었고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주춤하나 싶더니 그래도 은행주들은 잘 가고 있고요. 근데 밸류업 자체 그 종목들을 놓고 열어보면 정말 많이 눌려 네. 있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 그래도 이제 좀 독야청청 꼿꼿했던 대표적인 세 섹터 조선방산 밸류업이 최근에 고점에서 분명히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뭐 신한지주야말로 밸류업의 저 상징적인 종목으로 뭐 거론이 되지만 이게 벌써 지금 사상 최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10% 이상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래는 KB금융인데
KB금융도 이제 7월 말에 사상 최고가를 쓰고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아직은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21선 추세선 정도는 아직은 좀 지켜주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하루 이틀 추가 관찰이 필요한 구간이긴 한데 네. 어쨌건 앞서서 이제 봐드린 이제 조선망산주처럼 어쨌건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 특히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는 지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계절이 좀 바뀌는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이제 섹터 쪽에서 지금 조정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약간 좀 기로에 서 있다. 좀 이런 네.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 그럼 기로에 서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 자리는 접근은 아니죠. 그럼. 예, 신규 진입은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화면을 보면서 또 논리를 제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이죠. 그때 이제 이 밸류업 금융주를 말씀을 드릴 때 이때가 이제 신한지주가 이때 이제 그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네.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자사주 규모가 총 상장 주식수의 10%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날 참 이 묘하게도 신한지주가 장중에 10%까지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10%를 소각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기업 가치가 10% 정도 올라간다고 계산하니까 시장은 발빠르게 일단 거기까지는 갔다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신한지주가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그 자사주 10%에 해당되는 그 소각보다 더 강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신한지주가 장중에 또 급등을 한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도 공교롭게도 8월 26일 고점에 정확히 맞고 내려옵니다. 거기가 그럼 저항인가요? 지금은 여기가 저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뭐 마음 같아서야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야 뭐 그냥 천정부지 그냥 뚫고 갔으면 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신한지주를 산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주가의 최고치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밸류업주를 샀을 때 생각보다 먹을 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고점 섹터들이 조정받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하방 리스크는 그만큼 더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신규 진입은 일단 아닌 쪽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근데 이 구간이면 거의 물리신 분은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요 이제 요 구간 있잖아요. 요 윗골이 달린 구간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추격 매수 하셨더라도 이 구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물린 분들은 아마 이쪽에서 아직은 안 계실 겁니다. 네. 뭐 전력주나 K뷰티나 이런 쪽은 솔직히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꽉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신데 아직 이 밸류업 은행주 관련해서는 아직은 크게 물리신 분들은 제가 계산상으로는 별로 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21선을 확실하게 하향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 중기 입평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선이잖아요. 21선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무너질랑 말랑하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서 조선주도 추세 무너졌죠. 네. KBT 전력주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21선이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고 왜냐면 많이 안 물렸으니까 좀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K뷰티 같은 거 고점 대비 벌써 30% 가까이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그거 쉽지 않으실 테지만은 적어도 밸류업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이더라도 약손실의 가능성이 좀 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평선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들고 계시다면 뭐 조금의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네. 정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셨고요. 시장 안에서 진단 키트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예. 변동이 너무 크고 어제는 진단 키트 쪽에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모처럼 또 속절없이 빠지다가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이제 시젠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수젠텍인데 뭐 모양은 뭐 대체로 비슷합니다.
시제는 어제 이제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은 그 19일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약 37% 하락을 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은 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상승한 부분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되돌림이 네.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젠텍은 그거보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큰데 어제 장중에 18% 급등을 했고 이 19일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약 이제 37%, 시젠이 25%입니다. 37% 하락을 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최근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상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힘을 못 썼던 이유가 일단 코로나 그 확산세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정점에 이르렀다, 뭐 이런 것이고, 뭐 정부에서도 뭐 치료제 공급에 이제 나섰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키트 쪽 업체들의 이제 재고가 좀 소진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입원 환자 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소폭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반영이 되면서 급조정을 받았는데 원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조정받을 때도 급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죠. 네. 다만 이제 저는 뭐 재확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확산 가능성을 두고서 접근을 하더라도 진단키트 쪽은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큰 매운맛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은 여전히 저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덜 올랐을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키트 쪽 이쪽은 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네.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치료제 쪽은 바이오 쪽이 지금 제약 쪽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롯이 뭐 코로나나 엠폭스만으로 움직이는 이쪽보다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전체 모멘텀 이것은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까지 좀 같이 보시면 역시 치료제 쪽이 맞지 않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진단키트 쪽은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접근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사실 우리가 시그널 주셨을 때 들어갔다면 네. 수익 꽤 보셨을 거거든요. 지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네요. 그렇다면 치료제 지난번에 대원제약 네. 그죠? 콜대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전해요? 똑같아요. 차트 보실게요. 네. 그날 말씀드리고 한번 생생 냈다가 조정받아서 또 이제 약간 시무룩한데요. 근데 이제 대원제약의 현재 구간이 지금 그냥 바닥권 그냥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자, 앞서서 보여드린 이 진단키트 쪽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좀 다르죠. 그런데 대원제약은 물론 움직일 때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올해 예상 PER 12배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이제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다시 급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들은 밸류에이션 시장의 논리란 말이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원제약은 물론 테마로 올라가도 좋지만 실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쪽에서는 역시 대원제약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됐을 때는 테마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주, 뭐 진단키트주들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대원제약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코로나 테마 관련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기준에서는 대원제약이 그냥 유일한 픽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일무이하다. 보통 맛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원제약 꼭 흐름 놓고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목요일장 대비를 네.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흔들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물론 이제 좀 선반영이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심 좀 방어해 줄 것을 저도 기대는 오히려. 합니다만 네. 그래도 장 초반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변동성의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 HBM3 진영이 여전히 흔들리더라도 온디바이스 AI 진영이 뭐 선전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일단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저도 이제 또다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쪽에서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루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동안 AI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흔들렸다는 거는 결국 이제 AI의 논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는 또 그런 어떤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공교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공교롭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어서 너무 공교롭게 물론 AI라는 전체 산업이 성장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에 AI 뭐 버블론이다 고점론이다 했던 건 다 반도체 하드웨어 논리였지. 아니, 네이버가 고점이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버블론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고평가다 얘기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쪽 그 이쪽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난리가 났는데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평온했어요. 메타는 평온했어요. 네. 그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볼 건 반도체 변동성 확대되겠지만 바이오 쪽이 추가적으로 선전하는지, 그다음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반응하는지 요건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한 시그널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네. 이야기해보죠. 네, AI 네. 소프트웨어가 오늘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네. 다시금 바이오 쪽으로 네. 흐름이 또 흘러가는지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오늘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지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